새벽 공기가 아직 차가운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낡은 택시 한 대가 조용히 차고를 빠져나왔습니다. 운전석에는 70을 바라보는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성호였습니다. 그는 오늘이 자신의 마지막 근무일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성호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같은 택시를 몰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눈이 내리는 날에도, 명절에도 그는 늘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부터는 집보다 이 택시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말을 걸어주는 사람은 줄었지만 그는 그 사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목적지까지 무사히 가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택시의 손잡이는 닳아 있었고 시트는 군데군데 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누구보다 정성스럽게 택시를 닦았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차가 자신의 인생을 함께 버텨준 동반자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 때문인지 핸들을 잡은 손에는 평소보다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 나이까지 큰 사고 없이 운전대를 놓지 않은 것만으로도 스스로에게 고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욕심을 부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살고 손님에게 불친절하지 않고 무사히 집에 돌아가는 것, 그것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오늘까지만 무사히 끝내자. 그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되뇌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때 강남에 있는 한 고급 호텔 앞에서 호출이 들어왔습니다. 호텔 현관 앞에는 검은 세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한 중년 남자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값비싼 구두와 잘 다려진 코트, 말끔한 머리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눈빛. 누가 봐도 평범한 손님은 아니었습니다. 남자는 뒷좌석 문을 열고 아무 인사도 하지 않은 채 앉았습니다. 박성호는 늘 하던 대로 고개를 숙이며 목적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짧게 말했습니다. 회사로 갑시다. 주소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마치 운전사가 당연히 알아야 한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박성호는 백미러로 조심스럽게 남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사람을 시험하듯 내려다보는 기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손님이 자신의 마지막 근무일을, 그리고 평생을 조용히 살아온 그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바꾸게 될 줄은. 택시는 천천히 호텔을 벗어나 도로로 들어섰습니다. 박성호는 목적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지만 손님의 표정이 워낙 딱딱해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조용히 운전에만 집중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뒷좌석의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이 차 오래됐네요. 박성호는 백미러를 보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예, 좀 됐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잘 굴러갑니다. 남자는 코웃음을 치듯 짧게 웃었습니다. 이런 차로 손님 태우고 다니면 불안하지 않나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 말에는 은근한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성호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차분히 답했습니다. 정비는 꼼꼼히 하고 있습니다. 안전에는 문제 없습니다. 남자는 대답에 만족하지 못한 듯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기사님 나이가 좀 있어 보이시네요. 아직도 밤 운전하시나 봅니다. 박성호의 손이 잠깐 흔들렸지만 그는 핸들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예, 아직은 할 수 있을 때까지 합니다. 남자는 창밖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은 빨리 변하는데 사람은 참 느리군요. 그 말은 분명 그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성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수많은 손님을 태우며
비슷한 말을 셀 수 없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조금 후 신호에 걸려 차가 멈췄을 때 남자는 갑자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막히죠? 이 길 말고 다른 길로 가면 안 됩니까? 박성호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쪽이 가장 빠릅니다. 우회하면 오히려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타는 택시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좋을 겁니다. 그 말에는 명령에 익숙한 사람 특유의 냉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성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무 말 없이 차선을 바꿨습니다. 굳이 언쟁을 벌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이었고 그는 조용히 끝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그 모습을 보고 더 확실히 알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역시 사람은 어디까지나 써주는 입장이 있어야 움직이는 법이죠. 그 순간 박성호의 가슴 한쪽이 조용히 저렸습니다. 분노도 서러움도 아닌 오래된 체념 같은 감정이었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손님이 일부러 이런 말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모든 행동이 한 사람의 인생을 재단하기 위한 시험의 시작이라는 것을. 차는 도심을 벗어나 넓은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유리로 된 빌딩들이 줄지어 지나갔습니다. 남자는 시계를 힐끗 보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기사님, 이 일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박성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30년 조금 넘었습니다. 남자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아직도 이 차입니까? 그 질문은 무심한 척 던졌지만 속에는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성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 차면 충분합니다. 저한테는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낮게 웃었습니다. 충분하다는 말, 참 편리하군요. 포기와도 잘 어울리고. 박성호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신호를 확인하고 차의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했습니다. 그에게 운전은 감정을 숨길 수 있는 가장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잠시 후 남자는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자식은 있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지만 박성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뭐 합니까? 박성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연락은 잘 안 됩니다. 각자 사는 게 바빠서요. 남자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살면 부모 인생은 결국 뭐가 남죠? 그 말에 박성호의 손이 다시 한번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차분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남는 게 꼭 있어야 합니까? 그저 무사히 살았으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는 그제야 백미러를 통해 박성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오랜 시간 쌓인 침묵. 그 얼굴에는 스스로를 변명하지 않는 사람의 기색이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 안에는 엔진 소리만 가볍게 울렸습니다. 그러다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약 다시 젊어진다면 다르게 살고 싶습니까? 박성호는 이번엔 대답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마도 똑같이 살 것 같습니다. 왜죠? 박성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백미러에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살았으니까요.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처음과는 다른 온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성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질문들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한 사람의 값어치를 가늠하기 위한
진짜 시험의 일부라는 것을. 차는 한적한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박성호는 조심스럽게 속도를 줄이며 코너를 돌아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을 길이었지만 오늘은 뭔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남자는 뒤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기사님, 운전 참 느리네요. 박성호는 평소처럼 대답하지 않고 핸들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긴장이 자리 잡았습니다. 왜 이렇게 일부러 느리게 가는 걸까? 손님은 단순히 불만을 표시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길가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박성호의 택시를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박성호는 살짝 놀랐지만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손님은 반대로 몸을 앞으로 숙이며 관심도 없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남자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기사님, 이 사람들을 아십니까? 박성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는 얼굴은 아니지만 동네에서 자주 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이었는데 남자의 눈빛에는 분명한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성호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처음 보는 분들입니다.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투에는 미묘한 만족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박성호가 한 발짝 물러선 것을 확인한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차창 밖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보는 대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틀리죠. 박성호는 숨을 고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하루, 이 손님은 끝까지 나를 시험할 모양이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수많은 손님과 도로를 함께 달렸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사고를 내지 않고 항상 최선을 다해 살아온 자신이 있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오자 남자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사님, 왜 이렇게 조심스럽습니까? 운전은 능숙해 보여도 마음속은 늘 불안한가 봅니다. 박성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험이 많아서 조심스러울 뿐입니다. 두려움은 없습니다. 남자는 이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호기심과 의문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 단순한 택시 운전사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다르게 살아온 모양이라는 감각이 전해졌습니다. 박성호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오늘 하루 끝까지 조용히 마지막 운전을 무사히 마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남자는 조용히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택시는 큰 도로로 나왔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뒤를 돌아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사님, 오늘 하루 동안 제가 내리는 모든 결정에 당신은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박성호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조용히 끝내고 싶습니다. 남자는 만족스럽다는 듯 입술을 깨물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장난스러움과 동시에 상대의 반응을 살피는 날카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바로 길이 막힌 도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남자는 갑자기 손을 들며 말했다. 기사님, 이 신호등을 무시하고 우회합시다. 빠른 길입니다. 박성호는 속으로 고민했습니다. 법규를 어기라는 요구를 평생 처음 들어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원칙을 지키는 것을 습관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마지막 운전이었고 굳이 싸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제야 백미러로 박성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말하듯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손님이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계속해서 작은 무례와 시험이 이어졌습니다. 말투는 냉정하고 가끔은 일부러 무시하는 듯 했으며 박성호가 당황하거나 화를 내는지 반응을 살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박성호는 침착했습니다. 30년 넘게 운전하며 수많은 손님을 만나온 그는 조금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원하는 대로 차를 몰되 자신의 원칙과 안전은 지켰습니다. 남자는 점점 흥미를 느낀 듯 더욱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님,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박성호는 잠시 생각한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후회보다는 그저 최선을 다한 기억이 더 많습니다. 남자는 백미러를 바라보며 눈빛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흥미롭군. 당신은 단순한 택시 운전사가 아니군요. 박성호는 다시 핸들을 잡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하루, 마지막 운전, 그리고 끝까지 조용히 견디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시험이 단순한 무례나 장난이 아니라 그를 평가하고 인생을 재단하려는 한 사람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차는 도심을 벗어나 작은 산업 단지 근처로 들어섰습니다. 남자는 갑자기 손을 들어 박성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기사님, 이곳에 있는 가게들 하나씩 들러보겠습니다. 잠깐 세워주세요. 박성호는 잠시 당황했지만 말없이 차를 세웠습니다. 이 나이까지 이런 요구를 받는 것은 처음이었지만 오늘은 마지막 운전이었고 그는 굳이 반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자는 가게 하나를 지적하며 말했습니다. 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누군지 밝히지 말고 그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습니다. 박성호는 숨을 고르며 운전석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는 이미 수많은 손님을 태우며 사람들이 가진 다양한 태도를 목격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 손님의 의도는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명확한 평가였습니다. 가게 안의 직원들은 처음에는 평소처럼 무심하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한두 걸음 들어서자 자연스레 긴장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박성호는 창밖으로 이를 지켜보며 손님이 일부러 만들어내는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남자는 차분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보세요. 사람은 자신이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존재에게 진짜 모습을 드러내죠. 박성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하루, 이 손님은 끝까지 나를 시험할 것이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도로를 달리며 수많은 인간을 보고 그저 최선을 다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이번에는 박성호에게 직접 질문했습니다. 기사님, 당신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성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직하게 대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을 속이거나 해치지 않습니다. 남자는 깊게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미롭군. 단순한 택시 운전사라 생각했는데 당신은 다르게 살아왔군요. 박성호는 핸들을 잡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하루, 마지막 운전, 그리고 끝까지 조용히 견디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 시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곧 예상치 못한 상황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차는 한적한 공장지대 옆 도로로 들어섰습니다. 남자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사님, 이곳에서 잠시 세워주세요. 한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싶습니다. 박성호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차를 안전하게 세웠습니다. 이 나이까지 이런 요구를 받는 것은 처음이었지만 오늘은 마지막 운전이었고 그는 더 큰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훑어본 뒤 말했다. 기사님, 내가 잠깐 들어가 있는 동안 이 차를 여기 두고 기다려주세요. 어떤 상황이든 흔들리지 않고. 박성호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넘게 택시를 몰며 수많은 예기치 못한 상황을 겪었지만 오늘처럼 단순히 기다리면서 평가받는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남자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박성호는 차 안에서 차분히 기다렸습니다. 잠깐의 침묵 속에서도 그의 마음속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마지막 운전,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것, 그것만이 중요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남자가 차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사님, 당신이 얼마나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는지 이제 확인할 시간입니다. 박성호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하루 그저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남자는 잠시 차창 밖을 바라보다가 백미러를 통해 박성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조금의 경외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택시 운전사라고 생각했지만 이 사람은 자신의 원칙과 경험으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박성호는 핸들을 잡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하루, 이 시험의 끝이 무엇이든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으며 그 선택 하나가 그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차 안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박성호는 핸들을 잡은 채 숨을 고르고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남자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서 시작된 시험은 그를 단순히 기다리게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그의 인내와 판단력 그리고 성품을 보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남자가 잠시 후 돌아오자 손에는 다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기사님, 이제 마지막 선택입니다. 당신은 이 봉투를 받아 그 내용대로 행동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원칙대로 무시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박성호는 봉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손에 들린 순간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30년 넘게 운전하며 수많은 사람과 사건을 겪었지만 이처럼 직접적인 시험은 처음이었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단순한 순종이 아닙니다. 정직과 신념 그리고 자신을 지키는 용기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결과는 당신이 감당해야 합니다. 박성호는 봉투를 천천히 손에 쥐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내와 함께했던 날들, 힘들었지만 끝까지 택시를 지킨 날들, 그 모든 순간이 그를 오늘 여기까지 오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제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누구의 명령이든 제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따르지 않습니다. 남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미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 말에는 인정과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성호는 차분히 핸들을 잡고 오늘 하루 마지막 운전을 계속했습니다. 마음속에는 묘한 안도감과 동시에 오랜 세월 지켜온 삶의 가치가 확실하게 자리 잡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남자의 진짜 의도를 완전히 풀어내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것이라는 것을. 택시는 목적지에 가까워졌습니다. 박성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조용히 되짚어 보았습니다. 손님의 무례와 시험, 자신의 침착함과 원칙, 모든 순간이 이 마지막 운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자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사님, 이제 당신에게 제가 누구인지 밝히겠습니다. 박성호는 살짝 놀랐지만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 보십시오. 남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한 회사의 회장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을 시험했습니다. 당신의 인내와 원칙, 그리고 판단력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박성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백미러 속 남자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무례와 압박, 모든 순간이 이 한마디로 설명될 수 있다는 사실에 묘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남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처럼 끝까지 자신을 지키는 사람은 찾기 어렵습니다. 오늘 당신의 행동과 선택은 저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박성호는 핸들을 잡은 채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넘게 운전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결국 자신이 지켜온 원칙이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다시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남자는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안에는 작은 보상이 있습니다. 당신의 정직과 용기, 그리고 삶의 태도를 존중하는 의미입니다. 박성호는 봉투를 받아들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 마지막 운전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질 줄은 몰랐다고.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자신이 당연히 선택해야 할 길을 걸었다는 확신과 안도감이 함께했습니다. 그제야 박성호는 오늘 하루가 단순한 운전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평가받는 하루였음을 이해했습니다. 박성호는 차를 주차하고 잠시 숨을 고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겪은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무례하게 느껴졌던 말과 행동,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원칙을 지킨 시간, 그 모든 순간이 이제는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로 느껴졌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박성호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의 선택은 단순한 택시 운전사의 결정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존중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당신 자신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박성호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서, 그리고 제 삶의 방식을 존중해 주셔서. 남자는 미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과 원칙이라는 것을 당신이 오늘 보여주었습니다. 박성호는 핸들을 잡은 손을 천천히 풀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30년 넘게 달려온 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던 날들, 그 모든 날이 오늘 하루를 준비한 시간이었음을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끝까지 자신을 지키는 것,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결국 인생을 바꾸는 힘이 된다는 것을. 택시는 고요히 정류장에 멈췄습니다. 박성호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봄 햇살이 얼굴을 스치며
마치 오늘 하루를 축복하듯 따스하게 내리쬐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날들, 무엇이 오든 끝까지 자신의 원칙과 신념을 지키며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살아가겠다고. 그리고 그 순간 박성호는 비로소 오늘 하루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축복임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